안녕하세요. 엑셀의 신 저자 실수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채우기 핸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A5셀에 보면 숫자 1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정말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쓰시는 분들 계실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채우기 핸들이 딱입니다. 우선 이 채우기 핸들은요. 이렇게 셀에다가 오른쪽 하단에 커서를 놓으면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죠.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죠. 중앙에 있을 때는 셀 중앙에 있을 때는 이렇게 흰색 두꺼운 십자가 모양인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이 초록색 작은 점 보이시나요? 아마 엑셀 2010, 2007 같은 경우는 검정색 네모일 건데 여기 이 조그만 네모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밑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어디까지? 14행까지 드래그를 해서 손을 놓으면 지금은 숫자 1만 채워졌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복사가 됐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뜹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을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셀 복사, 숫자 1을 복사하겠다라는 게 됐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1, 2, 3, 4, 5이니까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연속으로 된 숫자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이 홍보팀, 부서 홍보팀과 이름의 바퀴수 2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드래그해서 한 번에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때 드래그라고 하는 거는요. 셀의 중앙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는 것은 셀의 오른쪽 하단에 이 셀 포인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검정색 십자가 모양이 되면 그때 드래그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왼쪽에 데이터가 14행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마지막 14행까지 채워진 만큼 홍보팀 바퀴수라는 데이터가 셀 복사가 되는 거죠. 다시요. 자,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드래그를 해서 가장 오른쪽 하단에 이 셀 포인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네, 이렇게 왼쪽에 10까지 채워진 만큼 여기도 채워졌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만약에 데이터가 10 하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중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블 클릭만으로 채우기 핸들을 했으면 이렇게 10에서 끝나는 거예요. 15행에 빈행이 있으면 그 빈행은 멈추고 나머지 11, 12, 13 적힌 데는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데이터가 연속으로 입력이 된 데까지만 내려가고 중간에 빈 행이 있게 되면 데이터가 멈추니까 이 부분 잘리지 않게 확인 꼭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도서명을 한번 채우기 핸들로 바꿔볼 건데요. 엑셀 2016 유징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2016이라고 하는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6, 7, 8 숫자는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던 부분까지만 채워진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난 정말 엑셀 2016까지만 복사하고 싶었어. 숫자를 넘버링하고 이렇게 16, 17, 18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하셔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되어 있는 거 반대로 셀 복사라고 바꿔주시면 원래 똑같은 셀 데이터 값 2016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채우고 싶다면은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애초에 마지막까지 해야 됐다라고 하시면 드래그를 해주시면 더 빨랐겠죠? 근데 이때도 지금 2016, 25까지 순서대로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됐으니까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셀 복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숫자와 문자가 모두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대여일에 관해서 볼게요. 대여일. 이 대여일은 날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수식 입력줄에서도 2020년 10월 12일이라고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형식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했고 3강, 4강에서 어떻게 하면 날짜 형식을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날짜를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숫자가 12, 13, 14, 15, 16 이렇게 내려가는 거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해 보면 얘는 옵션 사항이 더 많아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일 단위 채우기, 평일 단위 채우기,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빠른 채우기라는 건 엑셀 2013 이상부터 있는 거니까 네, 그 이하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평일 단위 채우기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네, 16일에서 19일로 건너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날짜를 자세한 날짜로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단 지금 샵으로 바뀌게 된 건 칸이 너무 좁아서니까 너비 바꿨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16일에서 17, 18 토요일, 일요일에 건너뛰고 바로 월요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단위 채우기라는 이 기능은 이 날짜를 엑셀이 인식하게끔만 입력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주말 날짜를 띄고선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할 때도 주간 보고서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해서 안 쓰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띄어쓰고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납 예정일 같은 경우도 날짜니까 채우기 핸들로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알아서 내려질 것 같은데 이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 보시면 얘는 똑같이 날짜 같은데 왜 연 단위 채우기, 평일 단위 채우기, 날짜 단위 채우기가 없을까요? 자, 보면은 이 F5셀에 있는 반납 예정일 날짜가 실제로 날짜를 쓴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 봤더니 옆에 있는 2호셀 날짜에다 더하기 7을 해라 라고 한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날짜를 수동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수식을 입력해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그냥 날짜로 바꿔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자동 채우기 옵션을 보면 날짜가 아니라 수식이기 때문에 날짜 형식의 단위는 없다는 것. 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25셀 그리고 더하기 7일 이라고 해서 여기서 입력된 수식은 25죠? 근데 색깔이 좀 초록색으로 좀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셀을 또 클릭을 해서 보면 그 한 칸 밑에 있던 26셀을 복사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 참조로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셀에 설정이 된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A4셀을 보시면요. 이렇게 셀에 있는 데이터 값 NO에다가 굵은 서식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셀 바탕색이 연두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오른쪽에 있는 부서, 이름, 도서명이라고 하는 이 머리글, 표의 머리글에다가 다 복사를 하려고 해요. 즉, 셀의 서식만 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부서, 이름, 도서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말 그대로 서식만 복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그 셀에 제가 복사하려고 하는 A4셀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대출 중이라고 하는 G4셀까지 복사를 하면 일단은 셀 데이터 값과 셀 서식이 모두 복사가 돼버려요. 이때 우리는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해서 뭘 선택하면 될까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필요 없고 서식만 채우는 거니까 서식만 채우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데이터 값, 대여일, 반납 예정일, 대출 중이라고 하는 문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글자 두껍게 바탕 색깔 연두색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서식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G5셀, G6셀 이 밑에다가 대출 중이라는 글자만 복사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서식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채워졌고 이때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뭘 선택하면 될까요? 셀을 다 복사해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서식은 필요 없고 데이터, 원래 적혀져 있던 문자, 대출 중이라는 문자만 서식은 필요 없이 채울 거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서식 없이 채우기가 될 거고,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많이 씁니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굵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때 대출 중이라는 글자만 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여기 있는 굵은 선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우리가 눌러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들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서식 없이 채우기를 좀 많이 쓰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맨날 하나하나 서식을 바꾸곤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시간 통해서 이 채우기 핸들 활용하면서 좀 더 빠르게 업무를 끝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